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번 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양당의 산업 정책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니저님의 답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당 원자력, 야당은 신재생이라고 답변 네. 남겨주셨네요.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이제 이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굳이 나눠본다면은 여당은 원자력. 그러니까 전 정부는 탈원전이었던 건데 네. 그게 꼭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요. 좀 세계적인 흐름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도 원전으로 가고 있고 현재 여당도 원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그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전 정부의 좀 어떤 성과였기 때문에 네. 이쪽을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차이 내서 달라질 뿐이지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네. 이 총선 결과를 보고 정치 테마주, 인맥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정말 위험한 거니까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괜히 그런 것도 혹시나 건드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테슬라 쇼크가 또 전해졌습니다. 외신의 네. 부정적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2차 전지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네. 매니저님의 답변 만나볼게요. 눈치 보기 오래 갈 것이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2차 전지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요런 게 부각이 돼서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를 그런 것들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네. 못 올라가는 건데 결국 전기차 성장이 좀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만도 한데 딱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치 보기가 오래 갈 거다라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죠. 이 로이터에서 이 테슬라가 이 저가 전기차 정책 폐쇄했다라는 네. 얘기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부인하면서 8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이터만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로이터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어떤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공개했는데 2월 달에 부품 업체들한테 모델 2 생산 준비해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문이 들어갔다가 네. 4월 달에는 이제 로보택시로 준비해라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저가 전기차가 중국차에 밀리다 보니까는 이걸 모멘텀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다 자율주행차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생산 자체가 되게 좀 작겠죠. 그러면은 이 테슬라의 어떤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와주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전기차가 또 올라갈 텐데 이 그냥 자율주행을 껴서 그냥 이 모델 2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모델 2의 경쟁력이 밀릴 것이고 네. 계속 올라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는 건데 자율주행은 지금 뭐 포기하는 업체도 많이 나올 정도로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 갈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가 양극재에 양산을 또 늦추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대납폭에 의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우리가 매도 관점 잡고 빠져나와야지 이걸 계속해서 뭐 어떤 추세 상승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늦어도 이번 연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또 매니저님이 전거래일에 세방전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하락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주의 투심이 꺾이나 우려가 있었지만 네. 또 기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의 공급을 또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그쵸. 주가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전기차는 수요가 꺾이다 보니까는 전기차는 빠지고 있고 네. 이 전기차를 대신해서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는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코리아 FT에 이어서 세방 전지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이 지금 뭐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엔 당분간은 이 하이브리드 차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방전지는 역시나 목표가 9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 바로 살펴볼게요. 네. 역시나 또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책주가 되기도 합니다만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또 앞당길 수 있는 게
AI 수요가 뭐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전력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재료용 전기부터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뭐 최근 사이에서만 뭐 2배 이상 급등 나왔던 건데 결국 전력 인프라 깔리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새로운 에너지 원이 없는 거거든요. 네.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우진아텍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 실제 보수 이 10군데 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그 보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제가 35,000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때 좀 모자랐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가 이제 내일 모레가 휴장이기 때문에 네. 변동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우진엔텍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네.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이슈, 유가 급등. 주말 사이에 또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네. 이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 이슈가 계속 갈까라고 고민하기 앞서서 네. 유가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유가를 보시면은 결국 중동 이슈는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걸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말 사이에도 이란이 미국한테 이제 맞기 싫으면 비켜라. 이게 기사 내용 나온 걸 제가 이제 네. 보여준 건데 실제 이제 미국의 서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총리 덫에 걸리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런 대로 막시는 비켜라라고 했는데 진짜로 미국이 딱 비켜버리면은 정말 전쟁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미국 고위 관리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해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전후로 해서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만히 냅두면 억지가 없어집니다. 이 억지력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주말 동안에도 이제 이런 그 추모식 과정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정말 뭐 좀 센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란의 억지력을 본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직접 타격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고위 관리자들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 직접 타격을 하게 되면은 중동 전쟁이 51년 만에 다시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뭔가 안 일어나면은 영상한 폭격 2주 동안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좀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까지 올라가고 가는 모습에 있어서 실제 이번 주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내일 모레 휴장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와 맞는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만나볼게요. 네. 네, 오늘은 흥하해운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상승이 어쨌든 수요가 막 이제 그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정학적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해운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게 흥하해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업황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347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46%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중동 이슈 한번 좀 계속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이제 하마스 사태가 나오면서 네. 예멘 반군인 후티가요. 이 홍해를 지난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홍해를 지난 선박들이 계속 홍해를 못 가고 돌아가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게 계속 나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예멘 반군 후티가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란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멘 반군 그 후티의 공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홍해 통과하는 선박들은 더욱더 못 가겠죠.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동 이슈는 지금 단기적으로 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지난번에 이제 이 미국 볼티미디어 항구 폐쇄가 됐죠. 네.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폐쇄된 건데 지금 이 볼티모어 항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10번째로 큰 항구고 연간 1,000만 톤의 물류 이동이 나오면서 이 대서양과 또 미국을 잇는 그 항로라서
요것 때문에도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해운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석유가가 올라가고 해운가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흥하해운을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흥하해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세워볼게요. 일단 지금 이 이스라엘 사태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시작했고요. 지금도 조정을 좀 거의 마무리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번 주까지는 지정학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지금 미국 고위 관리자들에 의하면 지금 수요일 전후로 이제 타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까지도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만 좀 단기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금리 인하, 바이오 강세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네.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오늘 금리 인하 수혜를 갖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면을 좀 보자는 이야기인데 일단 주말 동안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70% 넘었던 건데 네. 지금 50% 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용 지표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가 좋은 거고 경기가 좋으니까는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올랐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경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경기가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았지만은 그럼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다음 달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6월 금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4월, 5월 데이터는 낮아질 것이다. 이거를 보고 지금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지만은 시장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 발표될 수요일 CPI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분기점 될 것 같고요. 네. 이 CPI가 지금 3.5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3.2였고 네. 지난달에 3.2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럼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물가가 올라오는 것은 이미 유가가 올라오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지금 세 번째 적어놨다시피 이 클리블랜드 연은 같은 경우는 4월 물가 하락에 전망하고 있는 건데 클리블랜드 연은이 보는 4월 CPI는 3.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3.5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4월 때 3.3이 나와서 꺾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 물가는 꺾이기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인 건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CPI가 지금 예상된 만큼 나오냐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휴장일 날 밤에 나오는 건데요. 예상된 3.5기 때문에 3.5만 나와도 시장은 결국 다시 6월 달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바이오 쪽이거든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 시점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싼 바이오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이 바이오 쪽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원픽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시노펙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혈액투석기로 잘 알려진 시노펙스인데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이 혈액 투석기하고 이제 혈액 여각인데 네. 인공 신장 기용 혈액 여각입니다. 이걸 지금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공 신장 이 혈액 여각기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거는 국내 최초고 전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판매가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연간 약 2천만 개의 이 혈액 투석기가 수입이 되거든요. 네. 이걸 환산해 보니까는 1조 7천억 규모입니다. 그럼 지금 이걸 다 수입하고 있던 건데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국산화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시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어떤 뭐 애국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능력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시노펙스에서 한 거를 봤더니 기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 대비 두께가 15에서 25% 얇은 멤브레인 기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 수입 제품 대비해서 8에서 10% 높은 이 노폐물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이 시장을 좀 장악하러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혈액 여과기 같은 경우는 이 규격 자체가 지금 전 세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혈액 여과기보다도 그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시장도 장악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 전 세계 시장까지 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실제 품목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스톤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수요일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던 게 이 14,000원까지 갔던 건데 최근에 바이오 그 업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쭉 빠졌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게 이제 어떤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품목허가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성능까지 좋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8,3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시노펙스까지 흥하해온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늘 만나봤습니다. 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이 시장이요. 지금 중동 이슈가 있고 내일모레 또 우리 휴장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 달려갈 수 없는데 내가 급하게 뭘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싸게 사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지금 싸게 살 것도 꽤 많이 있고 오히려 또 전쟁을 이용한 그러니까 진화적 이슈를 이용한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